여기 일본에서 일하는 프랑스 특파원 여성 기자의 단순한 취재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의 비밀을 파헤치다 그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그녀에게 닥친 것은 정부의 압력과 위협.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국경을 넘어 이어집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외신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레멘스 르누아입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취재하던 중 우연히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교과서마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서술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살펴보던 중 독도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단호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한국 교과서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떻게 작은 섬에 대해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독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입장만 알고 있었어요.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에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쉽게 무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할수록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커져갔어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저는 도쿄 국립도서관의 고문서실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어요. 그 지도는 독도를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매우 다르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오래된 호기심거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지도가 더 깊은 진실의 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을 나와 작은 공원에 앉아 제 노트북을 꺼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을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역사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들은 제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단순한 교과서 비교에서 벗어나 독도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교세 히라노라는 퇴역 해군 장교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는 한 번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복무 중에 독도에 관한 비밀 문서들을 봤다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회의적이었고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중요한 단서처럼 울려 퍼졌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일본 언론사에 제출했지만 편집장은 이 주제가 너무 민감하다며 기사 게재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공식 입장과 다른 시각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일본의 언론 환경이 이렇게 폐쇄적이라는 사실에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프랑스 본사에 연락했고 그들은 제 기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양쪽의 주장을 공정하게 살펴보는 심층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편집자에게 약속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연한 분홍색으로 변하자 저는 더 이상 의문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독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이 여정이 제 경력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제 의무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여정이 과거의 비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과 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오래된 지도와 제 마음을 맴도는 질문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한 번 독도에 관한 비밀 문서들을 언급했던 퇴역 해군 장교 교세 히라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가 복무 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 담긴 진지함을 기억했어요. 누구든 진실을 안다면 그일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도쿄의 조용한 곳에서 만남을 약속했어요. 비 내리는 저녁, 저는 도시 외곽의 작고 낡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모든 것을 신비롭게 보이게 했고 젖은 보도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어요. 제 노트북을 꽉 쥐고 기다리면서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낡은 레인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교세 히라노였어요. 그의 눈은 친절했지만 슬픔의 기색을 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싶은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공손한 인사를 나눴고 저는 그를 근처의 작은 카페로 인도했어요. 클레멘스.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몇몇 문서들을 간직해왔어요. 해군에서 근무할 때의 기록들인데 독도에 대해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낡은 폴더를 열고 천천히 바랜 문서와 오래된 지도를 꺼냈어요. 그 지도는 제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명확한 경계선을 보여주며 섬들 주변에 신비로운 표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독도의 역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고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해요. 저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며 몸을 기울였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제 호기심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려고 필사적으로 노트를 적었어요. 그는 계속했어요. 오랫동안 정부는 한 가지 버전의 역사를 홍보해왔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독도가 단순히 일본의 일부라고 믿기를 원해요. 하지만 오래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토론과 합의를 암시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독도가 우리가 아닌 한국의 영토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서들을 봤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제가 역사의 좁은 시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주장을 무시했어요. 지금 이 문서들을 손에 들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책임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 문서들은 언제 쓰여졌나요? 누가 이 지도를 만들었나요? 그리고 왜 이것들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숨겨져 왔나요? 교세는 각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이 기록들은 세계가 매우 다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가 말했어요. 이것들은 격동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어요. 당신이 보는 이 지도는 독도의 지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예요. 그것은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지어 우리 해군 내에서도 논쟁의 주제였어요. 저는 마치 베일이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이전 의심은 결단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의 관점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의와 역사의 인정을 요구하는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무시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우리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비는 줄어들고 이전의 폭풍을 대신해 조용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교세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진실이 여러 층에 숨겨져 있어요. 각 층을 벗겨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저는 당신에게서 그 용기를 봅니다. 그의 말은 저를 내면에서부터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그에게 이 단서들이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만남을 끝내면서 저는 강한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이야기를 쫓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는 여정에 있었어요.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곧 한국으로 여행하여 수년간 독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으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제 맑아지는 하늘 아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별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문서들, 오래된 지도, 그리고 교세의 솔직한 말들이 제 안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독도의 전체 역사를 밝히는 것이 단순히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하고 사람들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장애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조사의 다음 단계는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교세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 가방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서울로 떠났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 펼쳐진 넓은 도시를 바라봤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불빛들은 땅 위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고 이 여행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때 한국인의 관점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독도와 한국 역사에 잘 알려진 전문가인 김진서 독도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김진서 독도 전문가는 따뜻한 눈과 사려 깊은 미소를 가진 친절한 분이었어요. 대학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즉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는 제가 제 임무, 독도의 전체 역사를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설명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김진서 독도 전문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독도는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투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대표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독도가 우리의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것은 우리 교과서에 쓰여 있고 거리의 모든 대화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고 저는 그의 말 속에 깊은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여러 오래된 사진, 문서, 심지어 오래전 사건들을 묘사한 개인 편지들도 보여주었어요. 각각의 증거는 독도가 많은 중요한 논의 중심에 있었던 시간의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 기록들이 얼마나 상세하고 진심 어린지 보고 놀랐어요. 그것들은 국제회의, 자신들의 주장을 지킨 용감한 개인들, 그리고 공통된 역사로 하나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트를 적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김진서 독도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국인의 관점이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연구와 깊은 정체성 의식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한국 학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제가 한때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라는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김진서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다양한 역사적 장소와 도서관들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독도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들을 방문했어요. 저는 유리 뒤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오래된 문서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던 것이 기억나요. 도서관의 벽은 외교, 갈등,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들로 가득한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저는 모든 문서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들이요. 어느 오후, 우리가 벚꽃나무가 줄지어 선 평화로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김진서 전문가가 말했어요. 클레멘스, 역사는 큰 퍼즐과 같아요.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돼요.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수년간의 신중한 연구와 깊은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이전의 의심들이 단순히 이야기의 다른 측면에 대한 제한된 노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지 학자들과 심지어 거리의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독도가 그들의 성스러운 땅이라는 믿음을 대대로 전해온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감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가 단순히 사실과 날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감정과 기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저는 따뜻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유산을 깊이 존중하는 한국의 면모를 보았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진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한때 무시했더라도 배우고 존중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저는 이 새로운 관점을 도쿄로 가져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독도의 전체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호텔 창문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래의 불빛들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제가 만난 친절함과 지혜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역사를 발굴하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쪽의 감정을 무시했던 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만들어낸 열정과 증거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저는 열린 마음으로 제 조사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것은 달콤 쓸쓸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문서와 사려 깊은 기억뿐만 아니라 한때 무시했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도쿄의 익숙한 거리로 다시 들어서자마자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조사 내용을 프랑스의 본사에 보내자 편집장은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멘스, 이 기사는 폭발력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편집장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제 기사가 나오기도 전에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기사는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무실에서 제 일본인 동료들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호기심이 많았지만 다른 이들은 제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넌 외국인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이야.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미유키 오카자키라는 잘 알려진 보수적인 미디어 매체의 편집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어요. 클레멘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기사가 프랑스에서 출판된다면 일본에서의 당신 경력은 끝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취재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압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위협적인 이메일과 익명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제 조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서 정치적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압력 속에서 저는 진실과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진실한 목소리와 그들이 공유한 강력한 증거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또한 교세 히라노의 용기를 기억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력과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결국 저는 기사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저는 일시적으로 도쿄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당신과 취재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프랑스 편집장은 말했어요. 기사는 우리가 발행할 테니 당신은 잠시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교세 히라노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왔어요. 그의 대답은 차분했어요. 걱정 마세요, 클레멘스. 이런 위협은 처음이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저 그 여정의 일부일 뿐이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제 기사의 최종 편집에 몰두했어요. 독도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단순한 역사적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한 여정, 발견한 증거, 그리고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들은 진실한 목소리들을 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주제가 여기 프랑스 독자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울지 모르겠어. 편집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니 일요일 특집으로 내보내자. 기사가 드디어 르 몽드에 발표되었을 때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조용했어요. 몇몇 학자들과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프랑스 독자들은 남의 나라 싸움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섬에 관한 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한 독자가 신문사에 보낸 편지에 썼어요. 에너지 위기와 경제 문제가 산더미인데 왜 이런 원거리 갈등을 다루나요? 편집장도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클레멘스,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저널리즘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진실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번역된 이 기사는 소수지만 열정적인 독자층을 찾았어요. 주로 역사학자, 국제관계 전문가, 그리고 동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몇몇 한국 언론이 제 기사를 인용하며 외국 언론이 독도 문제의 진실을 보도했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저는 한국 시민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어요. 당신은 우리가 오랫동안 세계에 말하려 했던 것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한 이메일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공식적인 외무성 대변인은 제 기사를 편향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보수 언론들은 저를 한국의 선전에 속은 외국인 기자라고 묘사했어요. 하지만 몇몇 용기 있는 일본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당신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의 한 역사학자가 비밀리에 메일을 보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교세 히라노로부터의 짧은 메시지였어요. 클레멘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수만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결국 더 많은 귀에 닿을 것입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저는 몇 개의 작은 토크쇼와 학술 세미나에 초청받았지만 제가 꿈꾸던 국제적인 논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도는 여전히 지도에서 찾기 어려운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무관심이 저를 실망시켰어요. 저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졌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진실을 알리는 일은 종종 느리고 조용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기사는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물결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김진서 독도 전문가가 위로의 말을 전해왔어요. 이 경험은 제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정치적 분쟁 너머에 있는 역사적 진실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편집장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독도가 알려준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편집장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몇 개의 현장 취재를 승인해 주었어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어요. 첫 번째 취재지는 대만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중국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항상 더 큰 세력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타이페이의 한 노교수의 말이었어요. 다음으로 몽골을 방문했어요. 넓은 초원과 강인한 전통을 가진 이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독립적인 문화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한때 반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언어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일 싸우고 있어요. 한 몽골 역사학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목격했어요. 외부에서는 우리를 동정하거나 단순화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해요. 하노이의 한 젊은 작가가 말했어요.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역사적 오해에 맞서 싸우는 학자들, 그리고 외부 세계가 자신들을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 제가 쓴 기사들은 동아시아의 목소리들이라는 시리즈로 발행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독자들의 반응이 늘어났어요. 르누아의 글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한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대만의 활동가가 한국의 역사단체와 교류하고 몽골의 학생들이 베트남 또래들과 온라인으로 역사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당신의 기사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것도요. 한 활동가가 이메일로 알려왔어요. 집 근처 한 카페에서 글을 쓰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한국의 독도라는 작은 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들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비록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에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모으고 듣고 전할 거예요. 한 번에 하나의 목소리, 한 번에 하나의 진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이 작은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더 큰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교세 히라노와의 비오는 밤과
김진서 독도 전문가와 함께한 서울에서의 따뜻한 분위기를 기억했어요. 저는 제가 직면했던 많은 도전과 위협, 혹독한 비판, 하지만 그 모든 투쟁들이 저를 역사와 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었어요. 저는 제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요. 진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은 역사가 모두에 의해 공유되고 존중받고 축하받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저는 미래로 한 걸음 내디디며 제 여정의 다음 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자 클레멘스의 사연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